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확인해 볼게요. 아이디 KMD042님이 더비엑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23살 여자이고 법학과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스펙 내역서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학교는 적지 않으셨고 전공은 법학과 전공하셨습니다. 학점은 3.7학점, 어학점수는 쓰지 않으셨고요. 그 밖에 자격증은 현재 커말 1급 실기 준비 중이라고 하시네요. 대외 활동으로는 봉사회 활동 중이십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법률사무원을 희망하고 계시네요. 자, 하고 싶은 말, 법률사무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번 공공데이터 인턴 최종 합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공공데이터 인턴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번 기수는 경력으로 인정도 안 되는데 직무 관련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하는 게 맞는지 불안합니다. 약 6개월가량 하는 건데 23살 막학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학이나 자격증 따는 게 우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졸업을 앞둔 막학기 법학과 학생입니다. 지금 공공데이터 인턴 합격을 하고 이걸 과연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스펙 내역서가 많이 적어주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스펙 점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건쌤 어떻게 보세요? 이제 비어있다라는 그 이유가, 의도가 지금 현재는 아마 인턴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듣고 싶어서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 학교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법학과가 존재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법학과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로스쿨로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과 그냥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나 결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급하게 나는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스펙이 조금은 남들보다 뒤처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23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커말 1급 실기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는 뭐 필기도 이미 합격한 상태인 거고 봉사회 활동 중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만 꾸준히 준비만 하신다라고 한다면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저는 충분히 대비가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 전공 특성상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양 과목으로서 논리학이라든지 혹은 이제 법학 전공 중심으로 수업을 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지원할 때 교육 이수 사항에서 조금은 미흡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이수 사항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건쌤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맞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여성분이시고 23살이시니까 아무래도 뭐 딱히 학교 생활 외에는 크게 뭐 다른 걸 할 시간 아직 어리시니까요. 시간도 많이 못 가지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스펙 같은 경우에도 준비가 이때까지 나왔던 다른 사연자분들에 비해 조금 많이 뭔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께서 지금 법률사무원을 희망하는 상황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 이 법률사무원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분께서 법학과를 전공을 하신 상태이고요. 학점도 3.7 준수하고요. 그리고 또 커말 1급, 그러니까 우리 사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 두 개만 하더라도 법률사무원이 되기에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뒤에 가서 이제 어떤 조직의 법률사무원인지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따져봐야겠지만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법률사무원으로서 괜찮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법률사무원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같은데 변호사들만 있으면은 그게 일정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연락은 누가 취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 사무소에도 일정 부분 일반 사무직을 수행해 줄 인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사무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있는 일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게는 개인 변호사 사무소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대형 로펌까지 이런 법률사무원들이 필요한 직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세분화될수록
굉장히 좀 본인이 특화되어 있는 분야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사실 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좀 법률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법원 검찰 기록 등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지만 일정 관리라든지 혹은 대형 로펌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링팀 같은 경우에 취업을 희망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인 그런 이렇게 지식보다는 기본적으로 경영이나 경제적인 지식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형 중소형 로펌급 이상이 가게 되면은 이게 국내 변호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국 변호사라든지 진짜 영어만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영어 의사소통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김앤장이라든지 이런 데 빌링팀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어학 성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지금 법률적 지식이 있는 거는 분명히 되게 도움이 되는 사실인 거는 확실하지만 빌링팀이라든지 비서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적인 지식이 좀 더 선행되는 게 훨씬 더 본인을 어필하기 좋은 만큼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법률 사무소부터 외국의 로펌까지 가실 수 있는 곳 생각보다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KMD042님께 좀 어울릴 만한 그런 곳을 추천해 준다면요? 일단 저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개인 사무소,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사무소의 법률 사무원은 지금 당장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달 전에 실제로 또 법률 사무원, 개인 변호사 사무소에 있는 법률 사무원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어본 결과 일단 이쪽 개인 사무소의 법률 사무원은 크게 뭐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일단 기본 베이스가 없어도 왜냐하면 사무직원이거든요. 법률과 관련된 사무원이기 때문에 뭐 법학과 전공이 아니고 그리고 최종 학력도 굳이 대졸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하면 전공이 상관없고 뭐 고졸이라 할지라도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 법률 사무원을 양성하는 교육 기관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거쳐서 법률 사무원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나눴었던 그분도 마찬가지로 예체능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다 보는데 이제 좀 그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시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나의 성향에 맞을까 하다가 사무 쪽을 보시는데 그중에서도 법률사무원 쪽이 그래도 좀 본인의 성향이나 아니면 업무 스타일 같은 것들이 맞아서 교육기관을 거쳐서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법학과를 오히려 전공, 4년 동안 전공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대졸에 커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스펙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법률 사무소, 그러니까 개인 변호사 사무소는 지금 들어가기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께서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이면 말씀해 주신 건쌤께서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네. 아니면 제가 실제로 롯데에 있을 때 여러 계약건 때문에 법무팀이랑 같이 일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 대형, 예를 들어서 이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법무팀을 보시면 물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팀 내를 보면 변호사분도 계시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없지만 이 법학과를 전공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특화된 분들도 존재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법무팀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조금 더 당연히 이제 대기업 입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어학 성적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력들이 조금 더 존재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아서 저는 좀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대기업의 법무팀 한번 공고 올라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형 로펌 같은 곳에 법률사무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빌링팀 이런 것들도 많이 채용을 해요. 이제 우리가 그럼 조금 더 그 부분에 특화되어서 지금 있는 커말 자격증 외에도 뭐 행정사라든지 아니면 세무 쪽 FAT나 뭐 전산 세무, 회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정리하면 개인 사무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서 대형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중견기업 이상의 법무팀을 우리가 한번 충분히 지원 자격 요건이 되니까요. 네.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것도 지금 23살의 여성분 이분께는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좀 그런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더 눈높이를 높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가 공공데이터 인턴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게 또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요.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갈팡질팡하고 계십니다. 건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경력으로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사실은 뭐 이 가점 요소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경력은 사실 본인이 이제 기입하기만 하면 뭐 그리고 증명서만 있으면은 충분히 인정받고 거기서 어필할 부분만 있으면 본인이 이제 연결고리를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작년쯤에 이제 공공기관 작년이 아니나 올해 초였나요? 공공기관 이제 공공 데이터 인턴을 했던 분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공 데이터 인턴 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R이나 하둡을 통해 가지고 통계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가장 기초적인 인턴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역할들을 가장 중심으로 했어요. 뭐 작게는 엑셀 작업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게는 뭐 본인들이 이미 지금 기록해 놓은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타이핑해서 정리하는 그런 역할까지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잘 생각해 보시면 법률사무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로펌에서 본인들이 지금 일정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기록물들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공공데이터 인턴을 하면서 데이터, 자료들을 정리하고 취합하는 그 과정의 일련의 과정 간에 쌓이는 노하우라든지 엑셀을 다루는 스킬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제 실무에서 적용을 해본다라는 거는 이런 인턴 기회 아니면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좀 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들을 좀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현재 경력 사항이 사실상 없는 상태잖아요. 봉사활동 외에는. 졸업하기 전에 대부분 다 지금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금턴이라고 하면서 인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좀 해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맞쌤이 얘기했듯이 나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 구체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건쌤께서는 이번 인턴 기회가 조금 좋은 경험과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맞쌤도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저는 글쎄요. 이거 근데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팀이 저도 들어봤는데 아무 컴퓨터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친구가 새롭게 언어를 배워야 되는 케이스도 드물지만 봤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은 컴공이나 이런 전산 쪽에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다루겠지만 네. 뭐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조가 좀 잘못 짜이게 되면 그런 케이스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법학과든 저처럼 그냥 문돌이든 네. 새롭게 언어를 배워서 해야 되는 케이스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당연히 우리가 수행하게 될 이런 데이터 정리, 뭐 전처리, 그리고 자료 조사 정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도움이 될 거지만 저는 일말의 리스크라도 있으면 조금 피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그리고 이분도 지금 이게 하는 게 과연 저 같은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했던 분들께 그러면 이게 좀 앞으로 나는 지금 문과고 새롭게 배워야 되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 저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리스크도 있으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반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이분께서는 충분히 지금 조금 더 스펙만 쌓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네임밸류 있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에 중견 이상의 법무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업들에서 봤을 때는 공공 데이터 인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은 어학 성적이 아예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권 선생님께서 외국인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아니면 우리 글로벌 지사와 관련해서 계약건을 다뤄야 될 수도 있고 기업 법무팀이라고 한다면 외국어 점수가 조금 더 있고요. 아니면은 빌링팀이라고 하면 세무나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조금 더 눈에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 데이터 인턴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반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를 높여서 다른 기본적인 이력을 높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스펙을 쌓으셔서 눈높이를 더 높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분을 위한 마지막 조언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이분 그냥 사실 이 시점에 어학이나 자격증 딸지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어학이나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을 포기하면서 취득을 해야 된다 혹은 뭐 이거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욕심을 내는
어떻게 보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별개로 보지 마시고 계획의 일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소형 로펌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개인 그런 법률 사무소에 취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졸업하시기만 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본인이 이렇게 어학이나 자격증 따야 될까요라고 고민을 하는 거는 좀 더 눈높이를 높이고 싶다라는 의지도 보이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턴이 됐던 어학이 됐던 자격증이 됐던 결국에는 본인의 목표치를 높여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보지 마시고 같이 준비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의 조언도 들어볼게요. 전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커말 1급 이거 실기 반드시 땄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뭐 몇 번째 시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울 겁니다. 1급 실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고 하다 보면 다음 계획들, 권생께서 말씀해 주신 인턴, 자격증, 어학 이런 준비들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세워둔 계획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서라도 지금 실기 준비 중인 거 뭐 시험 접수를 했다면 반드시 좀 취득을 해야지 그 다음 걱정 없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현실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격증 꼭 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KMD 공사인님, 우리 쌤들의 말씀 잘 활용하셔서 성공적인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더빅스쿨의 아이디 위베베님께서 이 뭐가 문제일까요? 도와주세요라고 사연을 올렸습니다. 우선 자세한 스펙 내역서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중경 외시 경영대고요. 4.5 만점에 3.5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900점, 오픽 AL이고요. 자격증이 많으시네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무역영어 1급, 국제무역사 1급 가지고 계십니다. 대기업 사무 아르바이트 2년을 하신 경력이 있고요. 경영 컨설팅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습니다. 또 대외 활동으로는 언론사 기자단 활동을 했고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인턴 실무 경험이네요.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나 직무는 대기업 사무직을 원하고 계십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지금 취업 준비 중인 28살 남자입니다. 나름대로 착실하게 자격증도 취득하고 어학 점수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아요. 면접까지 가본 적이 여태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한 모양이 특정 직무 로열티가 없어 보여서일까요? 아니면 경력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접근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상담 요청하게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일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서류 합격률을 높이고 최종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경영학을 전공하셨고요. 열심히 스펙을 쌓았는데 계속 취업에서 고배를 마시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건 쌤이 그 스펙 점검부터 좀 해주실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경외시의 경영 학점 무난하죠. 그리고 어학 성적도 굉장히 높고요. 이분 이 모든 면에서 있어서는 사실 올라운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학 성적도 높고 학점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사무 아르바이트도 대기업에서 해보기도 하고 경영 컨설팅 공모전 수상까지도 하고 거기다가 언론사 기자단 활동까지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봤을 때 정말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 28살인 그런 인생, 짧지만 긴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아웃풋은 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아웃풋이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이거는 문제점이나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것저것 혈액 합격률이 너무 낮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직무에 로열티가 없어 보이나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직종과 직무를 희망하는지가 사실 잘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대기업 사무 아르바이트 2년도 어떤 부서에서 혹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못했고 이런 국제무역사나 무역을 딴 거는 아마 졸업하기 전에 지금 이제 그런 학교 다니는 기간에 옆에서 따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취득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경영 컨설팅 공모전 수상했다. 이것도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팀 이뤄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수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걸 통해가지고 나는 뭘 보여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스펙은 다 소용이 없는 스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 대기업의 사무직을 희망하시는데 왜 무역 관련한 자격증이 많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긴 했었거든요. 맛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대기업 사무 알바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롯데 있을 때 뭐 되게 저희가 처리하기에는 귀찮고 뭔가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할 때 저거 누가 하죠?
보통 제가 막내면은 저를 다 쳐다보시는데 아 제가 해야 될까 이렇게 있으면 야 그냥 알바 뽑아 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단순하게 그냥 회계팀에서 영수증 붙이는 거 전사에서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들어온 영수증이나 요즘에는 다 이제 뭐 전자로 하겠지만 예전에는 다 영수증에서 붙이고 뭐 스캔하고 이런 것들 정말로 이제 원래 총무나 회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분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도와줄 알바 그냥 뭐 3개월 혹은 한 달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업무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그럼 난 일단은 뭐 공백기가 생기는 게 그래서 대기업 알바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어떡하지라는 좀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 이분은 그냥 무역 영어 국제무역사 1급, 1급, 커머 1급 그러니까 본인이 시간이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무역 쪽에 1급 자격증을 2개나 국가공인 민간 네. 하나씩이긴 하지만 취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와 관련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도 따신 거고 네. 이걸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냥 무역 대기업 사무직으로 가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가장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역 대기업 사무직.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방향 하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왔던 대기업 알바나 기자단 활동 그리고 경영 컨설팅 공모전 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좀 힘을 빼고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이분의 앞으로의 취업 방향성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스펙 점검에서도 봤듯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류 합격률이 낮은 게 일단 서류를 합격을 해야 뭐 필기를 보고 면접을 볼 텐데 이 이유를 우리 건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마쌤처럼 이렇게 내가 무역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무역 회사만 지원했는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기업이면은 사무직이면 어디든지 다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기업 사무직해서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기업 사무직에서도 이제 경영 지원이 있을 거고 경영 지원 안에서도 홍보팀이 있을 수도 있고 총무나 뭐 기획 전략 기획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무직이면 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좀 병행했던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이 이제 어떤 직종과 직무를 선택할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두고서는 그 분야로 특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영 컨설팅 공모전을 수상했던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전략이라든지 기획 쪽 파트로 지원하는 게 맞아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론사 기자단 이런 대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홍보팀도 사실은 맞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산해 가지고 지원하느라고 시간을 조금 더 소비하느라 한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노력들을 더 세밀하게 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경쟁률이 악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원했던 그런 이력이나 내역들이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인 예시를 한 군데를 들려면 삼성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삼성전자 지원했었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면접 때 왔을 때 또 지원하셨네요 라고 할 정도로 그 네. 지원 이력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긍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직종이나 직무, 이 기업에 지원했던 이력이 남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대기업 사무직 아무데나 된다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지원했다가 이번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떴네 라고 하면서 바이오로직스 지원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또 로열티가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의 확고한 주관과 신념이 좀 자리 잡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마쌤께서는 뭐 무역, 대기업, 사무직 요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그럼 역시나 또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타겟팅이 잘못돼서 지원이 통과가 안 되는 걸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은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야기겠죠. 타겟팅이 잘못된 거겠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엊그제 이제 수시 채용이 올라온 건데 DHL 있지 않습니까? 물류회사 대표적인 글로벌 그곳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직무 중에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는 직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류 흐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연구하는 그런 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물류나 무역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어학 성적이 뛰어나야 돼요.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곳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지원을 한다면 분명히 서류 통과가 될 거고요. 면접에서 보고 싶어하는 인재일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좀 직무를 위주로 일단 우리가 타겟팅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타겟팅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와 비슷한 류의 준비를 한 분들이 몰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경쟁사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 만한 뭐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이 필요할 건데 작성과 관련해서 아직 서투르거나 다시 말하면 노하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앞서서 건쌤께서 말씀해 주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나의 이력을 강조해야 되는 타이밍에 뭐 경영 컨설팅 공모전을 조금 더 강조했다거나 조금 더 그런 그 지원 전략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 이유로서 이분께서 좀 서류의 그 합격률이 낮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참 지원 전략이라는 게 한 끗 차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명확한 타겟팅을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배배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저것 열심히 다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취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쯤에서라도 위배배님 앞으로 좀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앞서 계속 이제 직종과 직무를 좀 세분화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세분화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는 맞습니다. 네. 왜냐면 내가 홍보 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홍보 인턴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뭐 경영 컨설팅을 하고 싶다 해서 전략 기획을 포커스를 둔다 그래서 전략 기획으로 특화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감하게 일단은 인턴 지원을 병행하면서 특히나 공기업 사무행정 인턴을 지원을 하시게 되면요. 그 안에서 배치받고 난 이후에 직종이나 직무 혹은 부서가 정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기업 사무직이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라는 마인드라면 진짜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일단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턴을 하시게 되면요. 자신만이 특화되는 분야나 이 지금 현재까지 갖춰져 있는 스토리들, 라인들을 함께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발견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직종과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전략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가장 추천하는 바는 사실은 이제 컨설팅 기업들, 뭐 이제 한영이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인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쪽에 좀 취업을 해가지고 실제 인턴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요. 정말로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획으로 간다면 이런 인턴들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공기업 이제 인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해보시고 나면요. 본인이 되고 나면 어떤 직종으로 좀 보내주세요. 어떤 사무직으로 좀 보내주세요. 어떤 부서로 보내주세요. 어느 정도 타협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일단 지원부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력들을 쌓으면 좋긴 하지만 이렇게 인턴도 추천을 해주셨고 때로는 이게 하나의 맥락으로 흘러가는 경력들이 있는가 하면 좀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처럼 이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좀 이거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 요즘에 소위 낄끼빠빠라고 하죠. 그 경험이나 경력들을 껴줄 건 껴주고요. 네. 빼줄 건 좀 빼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분은 물류나 무역 쪽의 대기업 사무직이라고 우리가 타겟팅을 1순위로 정했다고 하면 네. 일단 껴줘야 될 건, 좀 더 강하게 줘줘야 될 것은 당연히 어학이라든지 무역사 같은 자격증이나 사무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기업체에서 그 당연히 단순한 업무를 할 거지만 회사의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2년이면은 그 어깨 넘어서라도 진짜 대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다 대부분은 익히셨을 거예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좀 강조해서 써주셔야 되고 네. 반면에 그러면 조금은 힘을 덜 주거나 빼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언론사 기자단이라든지 경영 컨설팅 공모전 이런 경험들. 그러니까 아예 빼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은 단순히 그냥 어떤 직무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포인트보다는 우리 팀워크, 협력, 시너지라든지 갈등 해결 요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충분히 조금 더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력의 좀 재배치, 재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분야에 조금 더 날카로운 인재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낄낄빠빠 잊지 마시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위베베님께 드릴 수 있는 조언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건쌤? 이제 지금 대기업 사무직만 지원하시느라고 많이 탈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을 텐데 저는 지원을 사무직이면 상관없다는 마인드면요. 공기업도 한 번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무행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경영학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관련 지식이라든지 특히나 어학 성적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가점으로 활용이 돼서 본인이 지금 서류 합격률을 굉장히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도 AT 같은 무역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공기업도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좀 짜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맛쌤의 조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정말 저는 이쪽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역, 물류, 해운 이쪽에 있어서 잘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그 경력이나 경험들을 앞서 말씀드린 낄낄빠빠를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류 작성에 대한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쓰는 내용들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되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뭘 한다면 저는 이제 물류나 이쪽 우리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조금 더 시간이나 그 노력을 들여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물류신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해운신문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최신 이쪽 분야의 뉴스라든지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면은 바뀌는 제도나 법령 같은 것들도 올라오고요. 그런 것들을 보거나 추가적으로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물류협회만 들어가도 국배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코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활용하면 내가 앞으로 이 분야에 조금 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좀 추가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많으므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하면 충분히 올해 안에 취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